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살이 된 박영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야 이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네요. 전 30년 넘게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38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 저는 시골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25살이었어요. 대기업 계열사 사무직으로 취직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부장님의 동생이었어요. 첫눈에 반했다고, 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어요. 시아버님은 중견기업 이사였고, 시어머님은 강남에서 줄 서서 먹는 유명한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시골 출신 며느리를 데려왔다고 못마땅해 하셨죠. 특히 시아버님은 저를 유독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를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죠. 시어머님이 차갑게 대할 때마다 시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영숙이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며느리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 그때는 몰랐어요. 그 관심이 순수한 게 아니었다는 걸.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죠. 아직도 소식이 없어? 병원은 가봤니? 이제 슬슬 애기 소리가 들려야 할 텐데. 너희 집안에서는 애들 잘 낳지 않았니?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듣는 말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늘 야근이라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시아버님이 제게 술을 권하셨어요. 며느리도 속이 타들어갈 텐데 한잔 하지 않겠냐며. 시어버님이 술에 취해 저지르신 그날 밤의 일은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몹쓸 짓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소리 없이 울었는지 그날 밤 이후로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뤘어요. 하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한테 말하면 날 음해하려 한다고 하실 게 뻔했고, 남편한테 말하자니 그건 우리 가정을 깨는 일이었죠. 친정에도 말 못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지,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친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시아버님이, 하필 시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전 혼자 삭혀야 했어요. 혼자서 이불 속에서 울다가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화장을 하고 웃는 얼굴로 아침 밥상을 차려야 했죠. 3달이 지나고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온종일 피곤하고 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생리도 계속 안 하고 자고 일어나면 속이 울렁거리고 가슴도 아프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도 제 얼굴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실 정도였죠. 병원에서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피검사까지 하고 나서 임신 8주라는 걸 알게 됐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수없이 고민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라는 걸 부정할 수 없었죠. 결국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요. 이 아이는 그래도 내 아이니까
가족들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집안이 떠들썩했어요. 시어머님은 손뼉을 치시면서 기뻐하셨고, 드디어 우리 며느리가 해냈구나. 장하다 장해. 맨날 바쁘던 남편도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잠깐 창백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잘 됐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보약을 다려주시고 절 위한 특별한 메뉴도 준비해 주셨죠.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시겠다고. 영수가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큰 며느리야. 우리 집 장손을 가졌으니 그 말이 저를 더 괴롭게 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자랄수록 제 죄책감도 함께 자라났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를 닮을지 그 생각만 하면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우가 태어났습니다. 민우는 정말 착하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등을 했고 중학교에 가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선생님들도 민우만큼 모범적인 학생이 없다고 하셨어요. 가끔 민우가 웃을 때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아버님의 웃는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그저 잘 자라주기만을 바랐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민우가 고3 때였어요. 입시 원서를 쓸 즈음이었는데 민우가 저녁에 제 방을 찾아왔어요.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해왔으니까요. 시아버님도 크게 화를 내셨죠. 우리 가문의 장손이 무슨 의사야. 내가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민우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제가 기적처럼 태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님. 그날 밤 서재에서 홀로 술을 드시더라고요. 민우는 결국 의대에 갔어요. 거기서도 늘 최상위권을 유지했고 전공은 혈액종 약내과를 선택했죠. 어느 날 민우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병원에서 유전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의사들도 다 참여하는데 가족력이랑 DNA 검사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말이 제 오래된 비밀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 2주일쯤 지났을까. 그날 민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너무 하얗더라고요. 엄마, 우리 가족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38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제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가 제 아버지가 아니시죠?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앉아보자. 민우야.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연구 결과를 보고 몇 번이나 다시 검사했어요. 실수일까봐. 하지만 제 유전자가 아빠랑 전혀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민우가 덤덤하게 말했지만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할아버지 DNA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민우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38년간 혼자서 안고 살았던 그 무거운 비밀이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엄마, 할아버지가 제 친아버지 맞나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더는 숨길 수 없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우야. 그렇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38년 전 그날 밤의 일도, 그 후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도. 민우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가 의대 가는 걸 그렇게 반대하신 거예요? 응. 아마도.
엄마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왜 엄마가 절 키우실 때 그렇게 착하게만 자라라고 하셨는지, 왜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기도하시는지. 그날 밤 우리 모자는 처음으로 진짜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새도록요. 날 민우가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고 해요. 시아버님은 그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진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했죠. 당연한 결정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모든 걸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큰 회사 이사직도 내려놓으셨죠. 떠나시기 전 처음으로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며느라가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셨어요. 지금은 작은 아들 내외가 모시고 계시죠. 하지만 민우는 달랐어요. 엄마 전 앞으로도 계속 엄마 아들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매주 찾아와서 저녁을 함께 먹어요. 이제는 며느리도 저를 친정어머니처럼 잘 챙겨주고 손주들도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죠. 얼마 전에는 민우가 큰 병원에서 연구하는 교수가 됐어요. 신문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까고 33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이제야 진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면서 때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시절을 견뎌낸 건 오로지 제 아들 때문이었다고. 민우를 키우면서 제가 받은 사랑과 위로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컸으니까요. 세상에는 저처럼 홀로 아픔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선택이, 그리고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진심이 전해질 거라는 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